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폐님들, 뱀골, 뱀머리골, 뱀고개 이런 지명들을 가진 곳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은 이상하게 기묘한 사연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고 말이죠. 그게 뱀이 많아서 혹은 생긴 지형이 뱀 같아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뱀이든 여우든 호랑이든 뭔가 동물과 관련된 지명이 있는 곳들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기대를 갖게 만든단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신포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신포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신포비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야기는 신포비님이 외삼촌께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외삼촌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외가가 있던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그래요. 당시 신포비님 외가는요, 춘천에서도 외곽인 에 있는 뱀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가게 바로 앞에는 길을 따라서 한쪽으로는 긴 밭이 있고, 그 밭을 따라 걷다 보면요, 신포비님 외삼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흙으로 만든 초가집이 나왔는데 말이죠. 그 집에 살고 있는 남자는 몇 해 전에 이사를 온 땅꾼을 업으로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밭. 그게 국유지였다나 봐요. 근데 그땐 그게 그냥 노는 땅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씩 못도 심고 해서, 그래서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꽤 많았고 말이죠. 그때도 아주머니들 여럿이 나와서는 밭을 매려면 호미질을 하잖아요. 거기 밭을 일구려고 흙을 파는데 거기서 뱀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엄청 많이. 그러니 어때요? 뭐 그때 아주머니들 놀란 거야 당연한 거고, 마을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집 그 땅꾼이 뱀을 잡아왔는데, 다른 때는 독사만 잡았거든요. 독사가 약이 된다고.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것저것 다 잡아왔나 봐요. 물뱀이니 꽃뱀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뱀들은 약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평소엔 가져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그런 것까지 잡아왔다가 그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땅꾼이 큰아들한테 이거 좀 이거 처리를 좀 해라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집 큰아들은 그걸 그냥 그 밭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호미질을 하니까 그 뱀들이 나왔고, 그중엔 숨이 붙어있는 것들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꿈틀거렸겠고, 그러니까 비명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러니까 마을이 뒤집어졌고, 그러니까 뱀들을 묻었던 큰아들은 땅꾼한테 엄청 맞았고. 그런데 일이 터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땅꾼 큰아들이 이상해졌다는 거죠. 땅꾼이 사는 집 바로 뒤에는 작은 산이 있대요. 집이 산 초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산에 뱀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거기를 뱀골이라고 불렀던 거고, 땅꾼은 주로 거기서 뱀을 잡았던 거고. 어쨌든 신포비님 외삼촌이 운동 삼아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거기 큰 고목 밑에 그 집 큰아들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하고 숨을 죽이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구렁이를 어디서 잡았는지, 아니 그걸 어떻게 잡았는지가 더 맞을 거라고, 그 정도로 컸대요. 그런 구렁이를 한 손으로 잡고 말이죠, 목부터 껍질을 쭉 당겨서 벗겨내는데 그 모습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라고. 엄청 능숙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뭔가 하얀 게 보이는데, 신포비님 외삼촌도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얼추 알 같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꺼내 먹는 큰아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이런 말?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기겁을 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고
혹시라도 그 집 큰아들을 마주칠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진짜 큰일이 생겼다는데요. 그 큰아들 아래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있었다는데, 근데 바로 아래 남동생이 아침에 마을 논에서 발견됐는데 거기 도랑에 엎어진 채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것 때문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대요. 작은 범죄 하나 없던 마을인데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니, 그것도 아이가 말이죠. 근데 결론은 실족사로 판명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말이죠, 그 집 큰아들이 산에서 뱀을 잡아서는 그걸 죄다 죽인 뒤에요, 그렇게 죽인 뱀들을 들고서 마을을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혼나기도 엄청 혼나고, 사람들도 이제 그 집 식구들을 멀리하는 거죠. 그러다 마을 아저씨들이 나서서 병원에 데려가라고 땅꾼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네요.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땅꾼이 가게로 찾아왔대요. 큰아들은 병원에 다녀온 뒤부터 집에서 자고 있고 하도 답답해서 한잔 해야겠다면서 가게에서 술을 사가지고 갔다는데, 그때도 이미 엄청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더 마시면 일 난다고 말렸는데도 그냥 엄청 났대요. 술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술을 받아들고는 다시 집으로 갔다는데, 그런데 다음날 그 땅꾼 자기 집 거의 다 가서 말이죠, 밭에 쓰러져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도 타살은 아니었다고 그러고. 어쨌든 조용했던 마을에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땐 다들 예민해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신포비님 외가댁이 그 가게잖아요. 마을 남자들은 마을 회관 아니면 거기 모여서들 한잔들 했다는데, 그때 한 아저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구랑 시내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한잔 했대요. 그리고 친구랑 헤어진 뒤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땅굴집 마당에 어떤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그게 그 집 아주머니인가 했대요. 당연하잖아요. 그 집 마당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겼으니 뭐 제정신이겠냐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든 마음에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데 그때 마당에 있던 여자가 자기를 보면서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얼굴이 보였다는데 그 얼굴 사람 얼굴이 아니더라고. 아저씨를 쳐다보는 얼굴이 반짝이는데 그거 영락없이 뱀이더라는 거예요. 몸에다가는 하얀 알 같은 것들을 매달고 있는 사람 모습을 한 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겁을 하고 집까지 달려갔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뭔 헛소리냐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까, 게다가 술까지 취했으니까 헛것도 보고 그런 거라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는 사람은 없고, 말은 그렇게들 했지만 다들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런 분위기에서 말이죠, 신포비님 외삼촌이 어른들한테 조용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자기가 본 거, 그 집 큰아들이 산에서 구렁이한테 한 끔찍한 일.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모두가 놀라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기겁을 하더래요. 그리고 신포비님 외삼촌은 신포비님 외조부께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고, 근데 그 다음날 진짜 난리가 났다는데 그 땅꾼 식구들 모두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그때도 타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말이죠. 어쨌든 신포비님 외삼촌은 그 뒤에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는 뭐 어른들이 말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었고요. 단지 마을 어른들이 물어봐서 그때 땅꾼 큰아들이 구렁이를 죽였던 곳이 어디냐고, 그래서 마을 어른들하고 그 장소까지 같이 가서 알려줬고, 그 뒤에 마을에서는 땅꾼 큰아들이 그 구렁이를 죽였던 그 자리에 제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신포비님 외삼촌은 제를 지내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전처럼 작은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 됐다고 하네요. 신포비님 외삼촌은 이 얘기를 해주면서 아마도 그때 구렁이가 한을 품고도 남았겠지 하면서, 그리고 직접 경험한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라면서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신포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뱀골하고 관련된 사연을 아는 게 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 거하게 하시고는 댁으로 가시려고 이제 자기네 선산을 넘고 있었대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리워서 아버님 무덤에 갔더니 글쎄 어떤 남자가, 당연히 모르는 남자죠, 그 할아버지 아버님 무덤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연 놈이 어디 잘 곳이 없어서 너네 집안 어른 머리를 타고 있냐면서 그 남자 다리를 잡고는 끌어당겼다네요. 그러고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냅다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게 구렁이더라고. 분명 좀 전까지는 사람이었는데 지팡이로 내려치고 보니까 구렁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렁이는 그 뒤에 잽싸게 도망쳤다는데, 그런데요, 진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팡이로 머리를 내려치면 지금 기억에도 뱀보다 그 할아버지가 더 무서웠던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이번 사연, 구렁이가 하늘 품을 만한 사연이네요. 그런데 정말 알을 품은 구렁이가 한을 품어서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24입니다. 단페님들, 혹시 오래전에 본 사람인데 전보다 늙지 않고 더 젊어진 그런 사람을 봤다면 어떨까요? 뭐 지금 시대엔 이게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얼굴에 뭐 좀 집어넣고 성형수술로 젊어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말이죠. 이렇게나 저렇게나 외모야 어느 정도 젊게 보이는 게 가능하겠는데, 그런데 오래전에 본 할머니가 오히려 회춘을 하고 거기에 귀신까지 쫓는다면 그럼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운영 중인 괴담 채팅방에서 회원분이 직접 경험했다고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앞으로 비타님의 도움으로 괴담 채팅방에 올라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비타님,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24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990년 초쯤에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산골 마을은 흐르는 물을 기준으로 동네가 나뉘었는데 따로 마을 이름은 없고 심지어 윗마을 아랫마을 뭐 그런 것도 없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서로 옆 동네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당시 그 마을엔 놀이터라든지 뭐 작은 산골 마을이다 보니 아이들이 따로 놀 곳이 없잖아요. 있어봐야 동네랑 동네 사이로 흐르는 그 물가를 기준으로 죄다 논이고 밭이고 죄다 산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옆 동네 친구들하고 산과 들로 놀러 가는 게 그게 전부였죠. 옆 동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날도 옆 동네로 놀러 가서 노는데 놀다 보니까 물가에 그 물뱀 새끼들이 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은 뱀들을 잡아서 놀게 되는데요. 평소에도 애들이 꽤 짓궂어서 동물들을 많이 괴롭히고 또 가지고 놀고 죽이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그 물뱀 새끼들이 걸린 거죠. 애들은 그때부터 물뱀 새끼들을 죽이고 때리고 이걸 반복하는데 전 동물들을 가지고 논다든지 괴롭히는 게 별로라 그 애들하고 놀다가도 그렇게 동물들을 괴롭히게 되면 조용히 뒤로 빠져서 구경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돼서 조용히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등이 굽고 머리는 산발에 눈 한쪽이 오므라져서는 그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외눈이신 거죠. 그런 모습을 한 할매 한 분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막 돌을 던지세요. 그렇게 돌을 던지면서 엄청 다급하고 화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요. 이놈들 그러다 애미뱀한테 저주받는다고, 냉큼 그만두고 빨리 가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랑 다른 친구들은 그 할매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진짜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마귀 할멈 같았거든요. 엄청 무서워. 그래서 그 뒤로 뱀들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근데 친구 중 하나가요, 그 할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돌을 던져도요, 그냥 실실 웃으면서 죄다 무시하고 계속 그 짓을 반복하더라고요.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친구 허벅지에 물고름 같은 게 차더니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 잘은 모르는데 그 어른들 말로는 그게 나중엔 어른 주먹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도 나고 헛소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의식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도
그게 왜 그런지 그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말이죠. 엄청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엄청 아파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얼마 전 물가에서 본 그 할매, 마귀 할멈처럼 무섭게 생긴 그 할매가 그 친구 집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 친구 집 대문 앞 기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입으로는 알아들 수 없는 말을 계속 옹얼거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안 그래도 애가 중리산이 뭐 아주 그냥 속 시끄러운데 대문 앞에서 뭔 이상한 할매가 그러고 있으니 바로 친구 엄마가 나온 거죠. 지금 뭐 하냐면서. 방문을 열자마자 맨발로 대문까지 그 마당을 달리면서 그 친구 엄마도 마을에서 한승가라기로 소문난 아줌마였대요. 이건 어른들 세계니까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아줌마한테,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거의 반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아줌마한테 그 할매가 냅다 소리를 지르더래요. 어여 그 애나 데리고 나오라고. 그의 저주 오늘 안 풀면 사흘을 못 넘긴다고. 이렇게 다짜고짜 소리를 치니까 그 말에 친구 엄마는 잠깐 멍하니 그 할매를 쳐다보는가 싶더니만 바로 자리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엄마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바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더니만 그 걷지도 못하는, 아니 걷기는커녕 그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런 친구를 보더니 할매가 자기 입에 뭘 막 넣어요. 그리고 그걸 한참을 우물우물 하더니 친구 몸에 푹 하고 뱉어내고, 그러곤 그 이상한 막대기로 사정없이 친구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가 이제 보다 참지 못하고 할매한테 달려들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울고 승질내고 그러면서 말리려고 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할매는 또 그런 친구 엄마를 막 밀쳐내면서 애 살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것도 욕을 아주 찰지게 섞어가면서 말이죠. 그러곤 바로 할매는 친구한테 좀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듯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좀 전에 했던 행동을 막 반복하세요. 그런데 그때 친구 아빠가 달려오는 게 보여요. 막 허겁지겁 막 큰 소리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도 시내에서 약을 사오는지 싶은데 자세한 건 저도 모르니까. 그렇게 친구 아빠가 달려오더니 상황 파악을 하려는지 잠깐 둘러보고, 그리고 할매를 이상한 듯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멈춘 듯이 아무 말도 않고 서 있어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막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표정은 좋지 않아요. 제가 봐도 딱 화난 얼굴인데 뭐라고 하지는 않는 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주변엔 긴장감이 돌았어요. 동네 어른들도 친구 아버지랑 그 할매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그런데 그때 의식이 거의 없던 그 친구가 갑자기 크게 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기보다는 크게 막 울면서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모습? 그게 더 어울리는 표현 같고, 그리고 그 뒤로 온 어른들이랑 이제 어여 가자고 해서 돌아왔는데요. 친구는 그 뒤로도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무력도 사라지고 다행히 건강해 보였어요. 좀 달라진 거라면 말이 적어지고 얌전해졌다? 그리고 가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어쨌든 우린 그 뒤로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물가에서 물뱀이 보이면 그냥 도망치다시피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 친구한테 일어난 일이 그 할매 말처럼 어미뱀의 저주일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어른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말이죠. 그 친구가 정신을 차린 뒤에도 그 할매가 친구한테 계속 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울음까지 멈추고 착한 아이가 됐을 때 말이죠. 친구 엄마는 할매한테 돈으로라도 살해하려고 했는데 할매가 부정탄다고 썩 꺼지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또 찰지게 욕 섞어주시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이야기를 듣던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 그 할매는 내가 어릴 적에도 할매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저씨들도 공감하듯 그 고개를 끄덕였고, 오히려 전보다 더 정정하시고 더 젊어지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이유 없는 학대, 이유 없는 살생, 피해야겠죠. 이 사연을 작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 참 순수하게 악했구나 하는 생각. 왜 그랬을까 싶어요. 많이 후회되고. 그런데 그 할머니, 동네 아저씨가 자기가 어릴 때 본 모습보다 오히려 건강하고 회춘을 한 듯한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어디 용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이라도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 할머니께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친구 엄마가 직접 들려준 얘긴데요. 뱀이나 개구리나 뭐 이런 거, 특히 뱀을 그렇게 잡아 죽였었대요. 그냥 뭐 거리낌 없었고 미안한 생각도 없고.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곤충이나 개구리 등을 가지고 놀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괴롭힌 동물들로 인해서 기묘한 일을 경험한 사연이 있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연 제보는 오빠들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닌 대학 후배가 제보를 한 사연입니다. 그럼 후배의 사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뒤 대학 진학을 하면서 상경을 했는데, 이 사연은 후배의 동네 친구 어머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후배는 어릴 적부터 고등학교까지 단짝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후배는 서로의 집을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잘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의 어머님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후배와 후배 친구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라고 해요. 후배 친구 어머님은 아주머니라고 칭하겠습니다. 아주머님께서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직구준 개구장이셨다고 해요. 얼마나 개구장이셨는지 동네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과일이나 야채 서리는 기본이셨고, 동네 장독을 깨고 다니기도 하셨었대요. 특히 좋아하는 놀이는 뱀을 재미삼아 죽이시는 걸 즐기셨답니다.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잡을 정도로 집착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독사도 있는지라 잡은 뱀은 절대 가지고 놀지 않으셨답니다. 앞이 날카로운 집게가 있었다는데 그걸로 뱀머리 쪽을 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절단을. 그렇게 잡은 뱀은 껍질을 벗겨서 죽일 정도로 잔인하셨다는데, 뱀을 잡아서 죽이면 쾌감까지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강아지나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은 해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오히려 동네 강아지나 고양이들에게는 밥을 챙겨줄 정도로 좋아하셨었는데,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은 따로 무언가를 챙겨줄 정도로 좋아하셨었다고 하세요. 특히 닭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병아리를 받아서 계속 키울 정도셨고, 매일 신선한 야채 등 먹이들을 직접 챙겨주셨고, 병아리들이 조금 크면 밭 같은 곳에서 직접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시면서 키우셨다고 하세요. 아주머니께서 뱀을 잡아서 죽인 이유도 바로 이 병아리 때문이라고 하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들이 있었고, 아주머니는 병아리 집을 따로 만들어서 소중하게 키우고 계셨다는데, 아침에 나가보니 뱀 한 마리가 밤새 병아리들을 다 잡아먹고 병아리 집에서 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때 그 뱀을 죽이신 뒤 그 뒤로 뱀만 보시면 다 죽이시고, 날이 지나면서 집착을 할 정도로 뱀을 찾아다니며 죽이신 거라고 합니다. 이 친구 엄마네 집이 부자여가지고 밭농사를 그렇게 크게 했었대요. 앵두나무를 올라갔대요. 앵두 먹으러 앵두나무에 올라가는데 앵두를 따먹다 말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뱀이 진짜 뱀들이 새까맣게 애워쌌대요. 막 쉬 소리가 들리게. 그리고 아주머니 댁은 당시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분홍이셨다는데, 아주머니가 앵두를 좋아하시니까 앵두나무 밭을 자그마하게 만들어 주셨었다고 하고, 다른 일 없으면 거기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하루는 사다리를 놓으시고 앵두나무에서 앵두를 따시는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계속 앵두를 따시다가 막 슉슉 이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다리 아래 뱀들이 사방에 모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님을 부르셨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아주버님의 아버님께서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달려오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아주머님을 보시더니 막 화를 내시더래요. 딸을 보니까 딸이 발발발발 떨고 있더래. 막 나무를 꼭 붙잡고. 너 왜 그러냐고. 이제 내가 막 진짜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부르고 자기 살리라고 하는데 발발 떨면서. 근데 아버지가 왔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니 지금 일도 바쁜데 또 장난친 거냐 막 이러시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바닥에 뱀들 안 보이시냐고 막 그렇게 울면서 말씀드리니까 뱀은 무슨 뱀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님은 눈을 떴는데 진짜 좀 전까지만 해도 바닥에 널린 뱀들이 한 마리도 없더랍니다. 아주머니는 이때 진짜 오싹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분명 바닥에 뱀들이 수백 마리도 넘게 있었는데 아버님이 오신 뒤 눈을 뜨니까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진짜 이상하셨었고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었대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는 그 뒤 더 약이 올라서 뱀들을 잡으러 더 집착을 하셨었고 이때부터 뱀을 잡으면 껍질을 벗겨서 죽이셨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전보다 더 집요하고 악랄하게 뱀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아주머니는 병아리들에게 주려고 산지렁이를 잡으러 뒷산에 오르셨을 때 일이랍니다. 지렁이들이 비가 오면 땅에서 올라와서 길까지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산에 습기가 많은 곳에 가서 잡으시고는 하셨답니다. 해질 무렵 뒷산에 올라가서 낙엽등을 걷어내고 땅을 파면 굵직한 산지렁이들이 많아서 평소에는 뱀도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지렁이도 잡아서 병아리들에게 주시고는 하셨다는데 그날도 그럴 목적으로 뒷산에 올라가셨었다고 해요. 진짜 그날은 다른 때보다 지렁이가 배 이상은 잡히는 날이었는데 뱀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래요. 지렁이도 잡을 만큼 잡았겠다. 날도 저물고 이젠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시려는데 이상하게 아는 길인데도 끝이 보이지 않더래요. 계속 같은 자리를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더랍니다. 헤맬 이유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한참을 헤매게 되니까 눈물이 나오시더랍니다. 그러다가 비에 젖은 산길에서 미끄러지고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우셨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앞에서 어떤 비단 옷을 입은 여자가 아주머니 쪽으로 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비단 옷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옷이 아니라 몸에 붙은 비늘 같은 거였는데 꼭 무슨 허물같이 몸에 달라붙어서 옷처럼 보였었다고 해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얼굴은 파랗고 눈동자도 뱀눈처럼 일자로 생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우는 아주머니에게 내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나도 너를 가만둘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입을 벌렸는데 독사의 이빨처럼 기다란 이빨이 드러나더래요. 아주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내면서 달리기 시작했고 그 이상한 여인은 아주머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걸 즐기는 듯 계속 바로 뒤에서 웃기만 하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달리다 보니까 산 입구가 보이고 아주머니를 찾는 동네 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고 아주머니를 찾던 동네 분들은 아주머니 쪽으로 달려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동네 분들과 만난 뒤 기절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주머니가 일어나셨을 땐 아주머니 집이었고 부모님과 동네 어른 몇 분이 계셨었다고 하고 아주머니 몸은 상처 투성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려는데 부모님과 어른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래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뒤에서 따라온 게 멧돼지 맞지? 부모님과 어르신들은 아주머니를 뒤따라오다가 멀찌감치 서서 허연 안광을 뿌면서 아주머니를 째려보는 그거 멧돼지 같다고 하시면서 그 안광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드셔서 아주머니는 그 일에 대해서 더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주머니는 이유 없이 동물들을 죽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동물들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말, 이유 없는 살생은 죄라는 말.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정말 아주머니를 따라온 건 멧돼지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실 분도 많으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괴담루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든지, 하늘 품고 죽은 사람이었는데 죽은 뒤 몸이 썩지 않았다든지 그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 파인더 회원이신 후키님께서 직접 경험을 하신 사연입니다. 후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후키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은 8년 전쯤 강원도의 어느 작은 면단위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밭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해요. 집 뒤쪽으로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 덕분에 공기도 좋고 낮에는 새소리에 흥이 나고 밤에는 풀벌레 소리에 잠들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 밤하늘 별은 어찌 또 그리 이쁜지, 그리고 동네 인심도 좋고 사건 사고도 없어서 동네 분들 모두가 친하게 지내는 곳이라 문을 잠그거나 닫을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낼 정도였다고 해요. 제보자님의 아버님께서도 여름이면 밭농사를 하시고 지친 몸으로 들어오신 뒤 시원하게 씻으시고 문을 활짝 연 다음 주무시기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옛 집들을 보면 집 창문들이 낮은 집들이 많은데 제보자님의 집도 그런 타입의 집이었다고 해요. 특히 안방 창문이 좀 더 낮고 바로 앞에 마당이 있는 구조였고, 마당 바로 앞에는 소소하게 채소 등을 키울 수 있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방 창문을 열고 기대 누워 밖을 보고 있으면 평온함을 주는 그런 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창문 옆에는 낮은 장롱이 있어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그 장롱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제보를 해주신 그 일이 있던 그 여름날도 제보자님 아버님께서는 밭일을 마치신 뒤에 고단한 몸으로 들어오셔서 씻고 안방 창문을 열고 장롱 쪽으로 머리를 드신 뒤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제보자님은 그때 마당에서 별을 보며 누워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주 화가 나고 놀라신 목소리였는데,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왜 여기에 있냐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잠시 후 손엔 커다란 구렁이를 들고 나오셨는데 제보자님 아버님 말씀이 그 구렁이가 장롱에 몸을 걸치고 아버님 얼굴 위로 내려와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놀란 아버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렁이를 주우셨고 들고 나오셔서 마당 앞 텃밭에 던져버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보자님 어머니께서 구렁이를 묻어주려고 하자 들짐승이나 고양이 먹이하게 그냥 두라고 하셨답니다. 제보자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좀 불안하셨다고 해요. 왠지 저렇게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구렁이는 그냥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당시 동네에는 산짐승들도 자주 내려오고 고양이들도 많아서 물고 가면 한참 전에 물고 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그대로 있더래요. 그리고 썩는 냄새도 나지 않고 비늘 빛깔도 그대로라 혹시 살아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랍니다. 그런데 죽은 건 확실했다고 해요. 막대기로 찔러봐도 안 움직이고 작은 돌을 던져봐도 움직임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날 이 구렁이가 사라졌다고 해요. 부모님과 제보자님 모두 계셨었는데 산짐승이 오거나 고양이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구렁이가 글쎄 그 자리에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제보자님과 부모님께서도 이 상황을 보시고 정말 신기하다며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나신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을 무렵 밭에서 돌아오신 아버님께서는 목이 타신다며 더위도 떨칠 겸 탁주를 한잔 하셨는데 다시 밭에 나가셔야 해서 정말 얼마 드시지도 않으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취기가 올라온다고 하시더래요. 술이 약하신 분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미끄럽거나 턱이 있는 곳도 아니라서 정말 넘어질 곳도 아니었고 그렇게 강하게 넘어진 것도 아니신데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고통을 호소하셔서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골반뼈가 골절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상태가 되셨는데 그 상태에서 폐혈증까지 걸리셔서 넘어지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제보자님과 어머님께 말씀을 하시더래요.
눈앞에 굉장히 큰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데 아버님을 째려보더랍니다. 그 길다란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요. 그렇게 계속 혀를 낼름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제보자님 아버님께서는 생전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들으시면 그냥 헛소리라고 웃어넘기시고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보자님과 어머님은 좀 놀라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짜낸 듯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그때 뱀을 죽이고 그렇게 버려서 벌을 받나 보다라고. 묻어라도 줬어야 하는데 라고. 그리고 제보자님께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는 이유 없이 살생하지 말라고요. 지금도 제보자님 어머니께서는 아버님 기일이 되거나 아버님이 떠오르시면 그 구렁이가 네 아빠 데려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뱀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괴담이나 전설 등이 있죠. 그중 혹시 만인사라는 뱀 전설 아시나요? 제가 쓰는 위령사라는 괴담소설 소재로도 다룬 전설인데요. 이게 또 구묘 뺨치는 전설인데 세종실록에 전해지는 얘기라고 해요. 만인사라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은 사람을 잡아먹는 뱀이라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잡아먹힌 사람의 피가 만인사의 몸에 응축이 되는데 이렇게 만 명을 잡아먹게 되면 만인혈석 또는 모수어라라는 검푸른 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루를 내서 마시면 못 고치는 병이 없었다고 전해지는데 만인혈석을 만인사를 잡아서 배를 갈라서 뽑아내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 뱀을 잡아먹는 여의조라는 괴조가 있는데 이 새가 만인사를 잡아먹고 싸면 거기에 소화되지 않은 만인혈석이 나와서 사람들은 그 배설물에 섞인 만인혈석을 구했었다고 전해진답니다. 아, 또 얘기가 전설로 빠졌네요. 어찌되었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흔하게 접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다르게 접근을 하면 뱀이 썩지도 않고 텃밭에서 있었다는 게 꼭 하늘 품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정말 임종 직전에 그 한 맺힌 뱀을 보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 없는 동물학대와 살생은 나중에라도 분명 그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